이게 뭡니까? 김 여사님, 이렇게 청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떨리는 할머니의 손.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이곳은 한국의 관문이자 수많은 사연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고 눈물과 웃음이 뒤섞이는 이곳에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첫 비행기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 고요한 공항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잠든 것처럼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김미자 할머니. 그녀는 10년째 라운지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꺼리는 새벽 시간을 자처해 맡았고 늘 가장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김미자 할머니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겹지만 김미자 할머니는 매일 냉수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밥솥에 전날 지어둔 밥 한 공기를 데워 김치 한 조각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미자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할머니는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직원 셔틀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 그녀의 낡은 패딩은 그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셔틀버스 첫 차를 타기 위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늦게 타면 사람들 시선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 자리 비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젊은 직원 옆자리에 앉으려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 저기, 제 가방 놓을 자리인데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하는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전체에 빈자리가 많았고 그의 옆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묵묵히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그녀가 앉으려 하면 옆자리의 젊은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에 도착하면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 라커룸에서도 그녀의 자리는 구석 한편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김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우리와 이야기가 안 통해 라며 따돌렸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르다는 핑계로 그녀를 회식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모욕은 직원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테이블은 늘 혼자였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젊은 직원들 테이블에 앉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기 김 할머니 왔어. 걸레 냄새 나니까 멀리 앉아야겠다. 누군가 크게 말했고 그 테이블의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옮기며 웃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쏟아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저 나이에 청소나 하고. 불쌍하긴 한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몰랐어. 김 할머니 원래 치매 있대. 그냥 불쌍해서 공항에서 고용한 거래. 어제 VIP 라운지 유리를 3번이나 다시 닫게 했대. 진짜 답답하대. 이런 말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모든 팀이 만들어졌지만 김미자 할머니만 홀로 남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어느 팀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원이 꽉 찼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팀 평균 연령이 너무 올라가요. 영어 프레젠테이션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해? 결국 인사팀 직원이 억지로 한 팀에 배정했지만 그 팀은 전체 활동 내내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그저 그림자처럼 팀의 뒤편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청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내용인즉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어 그동안 할머니가 보내준 돈마저 다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휴대폰이 울리자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서 라며 자리를 떠났죠.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매주 금요일 그녀의 생일이었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생일에는 항상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와 작은 선물, 축하 노래가 이어졌죠. 하지만 김미자 할머니의 생일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자신의 생일날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사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혼자 초를 불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년에는 누군가 기억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소원은 10년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그저 청소부 할머니라는 꼬리표만 달고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청소입니까?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라운지를 가릅니다. VIP 라운지 책임자 최준혁 팀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라운지의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로 불릴 만큼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180cm 넘는 키에 늘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자신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오히려 최 팀장의 화를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단 말만 100번 하시네요. 이런 식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그만. 아니, 애초에 이런 중요한 곳에 이런 분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였어. 최 팀장은 일부러 하얀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과장된 동작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뭡니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청소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청소는 제대로 하셔야. 김미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7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눈에는 그저 무능한 청소부의 거칠어진 손으로만 보였겠죠.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비서, 인사팀에 연락해서 새로운 청소 업체 좀 알아보세요. 특히 오늘따라 최 팀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제약회사의 CEO 마이클 테일러. 그가 한국과의 코로나 백신 독점 계약을 위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최 팀장의 승진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공항 곳곳에 파다했습니다. 최 팀장은 이미 2년 전부터 본부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성평가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에게 더욱 절실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그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향한 그의 태도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김 여사님,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더럽혀 놓으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그의 면박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청소 방법, 걸레를 쥐는 손 모양, 물을 짜는 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이런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요? 정비서, VIP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역사님 연락드렸고요. 최 팀장은 자신이 특별히 섭외한 최고의 통역사를 재차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최 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통역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30분 후면 테일러 CEO가 도착하는데 통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최 팀장의 중얼거림이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서 있었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시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혹시 도와드릴까요?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팀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김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제약회사 CEO와의 계약 통역을 창문도 제대로 못 닦으시는 분이?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최 팀장은 이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정비서, 당장 통역회사에 연락해서 대타를 구해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하지만 새벽 5시, 이 시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 용어와 계약서까지 통역할 수 있는 실력자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죠. 그때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우 본부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최 팀장, 통역은 구했나?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팀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본부장님, 통역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본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백신 공급 우선순위가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최 팀장이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부 간 협상도 아니고 저희 공항에 위신이 걸린 자리입니다. 차라리 제가 책임지고 사표를. 하지만 본부장은 오히려 관심 있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겸손한 답변에도 최 팀장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이건 말도? 청소하는 분이 어떻게 통역을. 저희 공항에 위신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팀장,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네. 책임은 내가 지겠네. 김 여사님, VIP 라운지에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최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에 평소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맡는다니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본부장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분 후면 테일러 CEO가 도착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청소부 할머니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김미자 여사님을 통역사로 모시겠습니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 준비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주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최 팀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황을 되돌리려 시도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무모한 도전입니다. 공항의 미래가 걸린 자리인데. 하지만 본부장은 이미 VIP 라운지의 준비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외 귀빈들을 위해 준비된 고급 정장이 걸려 있었죠. 김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있는 옷 중에서 편하신 것으로 골라 입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10년간 청소만 하던 손으로 고급 정장을 만진다는 게 조심스러웠을 테니까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런 옷을.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 공항의 통역사이신데 그에 걸맞은 차림새를 하셔야죠. 본부장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니. 15분 후 응접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모든 이들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쪽진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방금 전까지 청소복을 입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닥만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주눅든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모습을 짐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곧 테일러 CEO가 도착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마이클 테일러 CEO가 서 있었습니다. 190cm 넘는 큰 키에 강인한 인상,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를 이끄는 수장다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지는 듯했습니다. 최 팀장의 식은땀, 직원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담담한 표정의 할머니. 이제 진짜 시험대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테일러 CEO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영어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발음, 세련된 어조, 흔들림 없는 자신감. 마치 40년 경력의 전문 통역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VIP 라운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팀장의 눈이 크게 떠졌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본부장만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테일러 CEO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의료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백신의 구조체 안정성과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테일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의학 용어들을 물 흐르듯 통역하는 모습에 테일러 CEO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상실험 데이터의 유효성과 안정성 지표를 한국의 식약처 기준으로 환산하면 할머니의 전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료 용어뿐만 아니라 법률, 계약서의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겠죠.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단한 분을 무시하고 있었다니. 3시간의 회의가 끝나갈 무렵 테일러 CEO가 문득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93년 유엔 총회 때 계셨던 분 아니신가요? 그때 제가 하버드 의대생이었던.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는 그의 말에 감동한 듯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유엔에서 근무할 때였죠. 순간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엔 통역사 출신이라니. 게다가 하버드에서도 강의를 했다는 듯한 대화 내용.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테일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깊은 삶의 연륜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하고도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한 사람의 관대함이 느껴졌죠.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은 백신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고 이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계약이었습니다. 테일러 CEO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계약은 당신의 완벽한 통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도 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최 팀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테일러 CEO가 떠나고 난 VIP 라운지는 이상한 평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죠. 이현우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우리나라 의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사님이 계셨죠.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청소를 마저. 하지만 본부장이 할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사님은 우리 공항 VIP 라운지의 수석 통역사입니다. 연봉은 기존 통역사의 2배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석 통역사는 VIP 라운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파격적인 대우까지.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팀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이죠. 최 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용서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제 팀장님도 달라지실 거라는 걸.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최 팀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최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깃든 새로운 눈빛이 되었습니다.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VIP 라운지는 새로운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미자 여사님께서 수석 통역사를 맡아주시고 최 팀장은 여사님을 보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최 팀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김 여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모두 경험하고도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한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걸레를 들었습니다. 수석 통역사가 된 후에도 예전처럼 청소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통역도 할 수 있는 법이죠. 할머니의 말씀에 최 팀장도 이제는 가끔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 겸손함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라운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석 통역사인 김미자 여사님이 직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때는 청소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의 멘토가 되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죠. 진정한 품격이란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을 향한 존중,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죠. 할머니의 말씀은 이제 공항의 모든 직원들에게 좌우명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단연 최준혁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 라운지가 항상 깨끗하네요.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죠. 어느 날은 청소도구를 직접 들고 라운지 구석구석을 닦는 최 팀장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일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든 통역이든 관리든 결국 우리는 모두 이 공항을 위해 일하는 동료니까요. 김미자 여사님의 명성은 공항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VIP들이 그녀의 통역을 지정해 요청했고 여러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단 한 번
후배 통역사들을 위한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는 유엔에서 일하면서 세상의 높은 곳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그녀의 강연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VIP 라운지는 이제 공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깃든 따뜻한 정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안내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외국 손님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나 봅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참 특별하네요. 마치 한 가족 같아요. 외국 귀빈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김미자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단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VIP 라운지에서는 청소 도구를 든 수석 통역사와 걸레를 든 팀장이 함께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세상의 어떤 화려한 명예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미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에 있기도 하죠. 이 세상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최 팀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 편의점 직원분들, 그분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